오늘은 제약 바이오주 중심으로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는 단명하게 말해서 당뇨, 비만, 그리고 이중항체, 즉 ADC 관련주에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뇨와 비만 치료제 부문의 전 세계적인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일단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5일 오후 29분 현재 유한양행은 전일 대비 10.89% 오른 88,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91,500원까지 치솟았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전날 장마감 후 유한양행은 이중항체 플랫폼 NTIG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비만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 중인 프로젠과 혁신 신약 후보물질 개발을 위한 포괄적 연구개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욱재 유한양행 대표는 이번 프로젠과의 협력 계약을 통해 프로젠과의 지속적인 기술 교류 및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로젠의 이중항체 플랫폼 NTIG 기술은 단백질 안정성과 혈중 반감기 증가 효과에 따라 다양한 질환에 적용할 수 있다고 유한양행은 설명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도 주가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하락하면 성장주인 바이오주는 투자 매력이 커진다.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유럽중앙은행 22주체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우리의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9월에 금리 인하가 발표되면 바이오주들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증권계의 중론이다. 특히 동사가 AI 플랫폼을 이용해 신약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점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이다. AI 플랫폼을 통해 신약을 개발할 경우 투입 시간과 자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신약 기술을 수출함으로 높은 매출이 전망되는 가운데 여기에 AI 신약 개발 기술까지 자리를 잡는다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동사의 23년 매출액은 1조 8,590억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568억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한 수치이다. 안티프라민 등 비처방향 매출 비중이 10.4%, 당뇨병 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등 유한양행 처방약의 매출 비중은 61.2%, 그 외 유알락스 등 생활용품 부문 매출 비중은 11.6%, 해외 사업 부문은 13%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제품군의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파이프라인 구축에 성공한 것이 매출 증가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중에서 동사의 당큐락 제품의 판매 실적이 눈에 띄게 성장을 하는 것에 주목해볼 만하다. 국내 최초 유일하게 유산균으로 혈당 관리가 가능한 혈당 유산균인 유한양행 당큐락은 제약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누적 매출 350억 원을 돌파한 유한양행 당큐락은 우리 국민의 40% 이상이 겪는 혈당 관련 문제를 돕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다. 지난해 4월 첫 출시됐으며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일한 개별 인정형 유산균이다. 유한양행 당큐락은 주원료로 마이크로바이옴 R&D 기업 에이투젠에서 개발한 HACl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 이 균주는 언제 어디서나 하루 한 캡슐 섭취만으로 장내 미생물 생태계 개선을 통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원활한 배변 활동 등 장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주원료인 엘프란타룸 HACl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당화혈색 소 HbA 일시가 유의적으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식후 2시간 혈당도 유의적으로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출시 직후 350억 이상의 매출을 돌파했다는 것은 그만큼 당뇨가 있거나 혹은 전당뇨 단계인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한 제품 복용 후 효과를 느낀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재구매했다고도 볼 수 있다. 혈당 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신뢰받는 제약기업 유한양행의 식약처 인증 개별 인정형 유산균 제품이라는 점도 판매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당뇨병 팩트시트 2022에 따르면 2020년 30세 이상에서 국내 당뇨병 인구는 약 530만 명이며 당뇨병 전 단계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40%에 달하는 인구가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광범위한 시장 캐파에서 당뇨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또한 이 기업의 주가 상승의 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동사의 기업 전망에 청신호가 켜진 이후로는 이중항체 플랫폼으로의 진출을 들 수 있다. 동사는 플랫폼 기업인 프로젠과 협력해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를 개발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으며 동사는 지난해 3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34.8%를 보유한 프로젠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이번 계약으로 양사 간 연구개발이 확대됐다. 유한양행은 이중항체 플랫폼 NTIG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비만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 중인 프로젠과 글로벌 경쟁력 있는 혁신 신약 후보물질의 개발을 위한 포괄적 연구개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유한양행은 프로젠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양사의 신약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약개발위원회를 통하여 차세대 바이오 신약개발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프로젠의 플랫폼 NTIG 기술은 단백질 안정성 및 혈중 반감기 증가와 다중 타겟 융합 단백질, 이중 타겟 ADC 개발이 가능하고 다양한 질환에 대한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의 첫 번째 공동개발 과제로 면역항암 이중항체가 선정됐다. 후속 공동개발 과제 선정을 위한 논의도 폭넓게 진행 중이다. 한편 유한양행은 지속적인 국내 바이오 기업 투자 및 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이어가고 있으며 유한양행의 렉나자 후속 파이프라인 중 하나로 기대되는 알레르기 치료제 YH35324의 원 개발사이기도 한 프로젠은 유한양행의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서 글로벌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욱재 유한양행 대표는 이번 프로젠과의 포괄적 연구개발 협력 계약을 통해 프로젠과의 지속적인 기술 교류 및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의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의 핵심은 렉나자라고 할 수 있다. 동사는 최근 5년간 신약 연구개발에 8천억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으며 기술 수출 성과를 충분히 거두기도 했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신약인 렉나자를 개발하였으며 10조 규모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항암 효능과 안정성을 가진 렉나자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에 이미 기술 수출을 한 바 있다. 유한양행의 렉나자와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경쟁사들의 약품보다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이다. 실제 미국 FDA 승인도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블록버스터급 신약 후보 중의 하나로 평가받기도 한다. 8월에 FDA 허가를 받게 될 경우 한국산 항암 신약으로는 첫 사례가 된다.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매출 목표가 약 6조 6천억대로 추정하고 있다. 8월 22일까지 기대감에 따른 동사 주식의 주가 변동폭이 클 것으로 증권업계 애널리스트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기업의 상승 모멘텀에 대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차트 분석을 먼저 한 후에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쓰리봉이 보입니다. 쓰리봉을 헤드앤숄더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머리와 어깨란 뜻입니다. 여하간 쓰리봉, 즉 헤드앤숄더는 최고점에서 하락 추세로 접어들기 전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외봉이나 쌍봉보다 더 위험한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점에서 물리기 쉬운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고 돌파에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런 고점에서는 전고 돌파에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움직임이 나오면 재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이제 하락 추세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추세선을 돌파했습니다. 21선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준선 돌파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보조지표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추세선들이 상방으로 꺾인 것이 보입니다. 이 정도면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고무적인 측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최저점에서 지지라인을 형성한 후 반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V자 반등보다 저점을 다진 후 반등하는 것이 더 좋은 그림입니다. 쌍바닥 형상이 보입니다. 쌍바닥보다 더 좋은 그림은 삼중바닥입니다. 여하튼 바닥을 다진 후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에서 볼벤 바닥도 보입니다. 볼벤 바닥은 힘이 응축된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제 힘이 발산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평선들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41선과 121선의 하락 각도가 가파릅니다. 테마선은 그 각도가 더 급격합니다. 대세 변곡점이 나오려면 한참 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상승이 시작되었기에 길게 보고 타점을 잡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와, 급반등이 나왔네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등입니다. 오늘은 제가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상승 파동 및 하락 파동에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하락 일파입니다.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하락 2파입니다.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하락 3파입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르면 상승세이든 하락세이든 2, 3파의 과정을 겪고 나서 추세가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트레이더들은 이를 ABC 파동이라고도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상승 과정에서 이 ABC 파동을 찾아보겠습니다. 상승 1파입니다. 상승 2파입니다. 상승 3파입니다. 이 파동도 소파동, 중파동, 대파동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보통 중파동은 주봉상에서, 대파동은 월봉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분석한 것은 소파동에 해당합니다. 이 엘리어트 파동으로 차트를 분석하면 주가의 다음 파동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상승 추세에서 3파동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이제 최고점에서 추세가 꺾이면 3파동이 모두 끝나고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추세가 꺾인 것이 보입니다. 사실 완전 하락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횡보 구간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도 파동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락 1파입니다. 혹은 횡보 1파입니다. 하락 2파입니다. 하락 3파입니다. 여기까지 파동 전체의 흐름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느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전고 돌파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럼 돌파를 예견해 볼 수 있는 다른 단서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평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41선이 수평 상태에서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대세 변곡점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또한 캔들이 테마선과 기준선을 돌파하였습니다. 캔들의 의미 또한 큰 오빠 캔들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급반등을 알리는 캔들이면서 돌파 직전에 나온 큰 오빠 캔들이기도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대세 변곡점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파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승 1파입니다. 상승 2파입니다. 상승 3파입니다. 이제 상승 3파가 끝나고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준선과 캔들의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진 것이 보입니다.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상승 과정에서 중요 맥점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눌림목 매매 타점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장대 양봉의 고점에서 고점이 깨지지 않고 도지 캔들이 뜬 자리입니다. 돌파 매매 관점에서 훌륭한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신고가 영역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신고가 영역에서는 위에 매물대가 없기에 돌파가 쉽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도 중요 타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지지라인을 잘 지켜준 자리입니다. 지지 후 돌파라는 공식대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온 자리입니다. 이 차트는 신고가 영역에서 상승세가 좋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습하실 때 이 그림도 컴에서 화면 캡처해서 저장해 두시고 실전에서 이와 비슷한 패턴이 나오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쓰리봉, 즉 헤드앤숄더가 보입니다. 제가 또 파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 1파입니다. 혹은 횡보 1파입니다. 하락 2파입니다. 하락 3파입니다. 보시다시피 헤드앤숄더 구간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어설프게 타점을 잡으면 딱 물리기 좋은 자리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주린이 시절 그랬지만 이런 자리에서 물려서 존버하는 개미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세 변곡점에서 타점을 못 잡았다면,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 초입에서 타점을 못 잡았다면 깨끗하게 포기를 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기다리면 다시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이제 하락 3파가 끝나고 추세가 전환되어 상승 1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종목이라도 이렇게 시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상승을 시작하는 초입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또 파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승 1파입니다. 상승 2파입니다. 상승 3파입니다. 제가 앞서 이 엘리어트 파동도 쏘파동, 중파동, 대파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파동은 주봉상에서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대파동은 월봉상에서 분석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또 파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락 1파입니다. 하락 2파입니다. 하락 3파입니다. 이제 이평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과 241선이 중첩되었다가 이격이 벌어지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대세 변곡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응축된 힘이 발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평선 매매법은 캔들들의 일시적인 등락에 연연해하지 않는 담대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21선과 241선이 모두 상승 추세이며 테마선 역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쏘파동이 아닌 중파동으로 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잔파동 전체가 하나의 상승파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또 파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승 1파입니다. 상승 2파입니다. 상승 3파입니다. 그런데 중파동 개념에서 다르게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중파동 개념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상승 1파입니다. 상승 2파에서 조정이 나오기 전입니다. 만일 이 종목이 대박 종목이라면 조정이 나오고 나서 상승 3파 자리가 남은 것입니다. 혹은 이 종목이 초대박 종목이라면 3년 후의 차트를 상상해보면 이 자리 전체가 상승 1파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동 분석도 스윙 관점에서 중장기 관점에서 다 다르게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봉으로 가서 중파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상승 1파입니다. 상승 2파입니다. 상승 3파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락 1파입니다. 하락 2파입니다. 이 엘리어트 파동도 수학 공식처럼 딱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봉상에서 중파동에서는 3파까지 나오지 않고 하락 2파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상승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시 상승 파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승 1파입니다. 상승 2파입니다. 상승 3파입니다. 여기서도 상승 2파와 3파를 합쳐서 상승 2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식은 수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공식대로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현상을 다양하게 해석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론과 기법은 현상을 해석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요즘 주봉을 거의 안 보여드렸습니다만 일봉을 보기 전에 주봉을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봉으로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월봉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권리락 이후 지금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는 종목들의 상승 모멘텀에 대해 공부해 보고 주가의 흐름을 잘 관찰을 해보시라고 실리콘2 종목을 분석하면서 조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에 대해 아주 자세히 풀어보겠지만 권리락 이후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 것만 봐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주봉상에서는 큰 흐름을 판단하고 디테일하게 타점을 잡을 때는 일봉을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장기 투자자라면 얼마든지 주봉상에서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봉상에서의 주요 맥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입니다. 다음 맥점을 보겠습니다. 상승 1파 이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맥점을 보겠습니다. 상승 2파 이후 조정을 보인 후에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주봉상에서 타점을 잡을 때는 하이케나시 매매법과 변동해기선 매매법을 병행해서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오늘도 여기서 급마무리를 해야겠네요. 갑자기 약속이 잡혔네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러 차트를 돌려보며 이 파동 이론에 대해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서 이 이론에 관한 서적을 사서 공부해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혹은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이 이론에 정통한 트레이더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탄생한 이후 이 시장에서 주가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이론과 기법들이 등장했습니다. HTS에 내장되어 있는 각종 지표나 분석 도구만 해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도 아직 실험해보고 검증해보지 못한 기법이나 지표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에게 딱 맞는 것을 추려내야 합니다. 공부할 것이 많다는 사실이 저를 늘 흥분시킵니다. 파동에너지 이론에 관한 공부도 심도 있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표 활용법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